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교류 회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류의 발생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류란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는 전압 또는 전류를 각각 교류 전압, 교류 전류라고 하며 이들 교류 전압과 교류 전류를 합쳐서 간단히 교류라고 하겠습니다. 교류는 대문자 AC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세로축은 전압을 나타내는 축, 전압이나 전류를 나타내는 축이라고 하고, 가로축은 우리가 시간에 대한 축이라고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나 전류가 계속 변화하는 것을 교류라고 하게 되고, 이때 주기라는 것은 이러한 파형이 반복되는 것을, 즉 1회 반복될 때의 파형을 주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전류의 발생은 우리가 어떤 이러한 자기력 선속을 세교를 하는 과정에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법칙을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러한 자기력 선속을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주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므로, 따라서 결국은 자기력 선속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에 있어서는 가장 최대값에서 유도 기전력은 미분한 값은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가장 최대값에서 자기력 선속이 가장 최대일 때 유도 기전력은 0이 되게 되고, 자기력 선속이 최소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가장 최소일 때 가장 큰 값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파형에 있어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부분이 이쪽 어떤 이러한 정연파 형식의 그래프에 있어서는 이 최소 값이 될 때가 가장 큰 기울기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이러한 파형에 있어서는 가장 최소 값에서 유도 기전력은, 즉 자기력 선속이 가장 최소일 때 유도 기전력이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교류에 대한 파형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사인파, 삼각파, 구형파, 그리고 어떤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이러한 외형파가 있고, 주로 우리가 교류라고 하면 이러한 사인파와 같은 정연파로 나타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교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파형은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류의 발생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떤 이러한 연구 자석 사이에는 어떤 자기력 선속이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또한 단위 면적당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자기력 선속 밀도 B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어떤 코일을 다음과 같이 제작을 해서, 이 그림상에서는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 코일을 회전을 시키게 되게 되면, 이 코일이 어떤 이러한 자기력 선속을 계속 변화를 줌에 의해서 이러한 스냅링을 통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고, 따라서 유도 전류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각도에 따른 이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정연파의 이제 어떤 사인파의 그래프가 작성이 되고 이제 각각의 가나다라 마바사 아작에 대한 어떤 코일의 위치를 이제 다음에 이러한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먼저 초기 상태를 이제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을 때를 이제 우리가 0도라고 하고, 이제 그, 이 코일을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시켰을 때, 이때 이제 점선으로 된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제 회전한 각을 시타라고 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발전기라고 하면 이제 터빈을 돌림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이제 속도, 접선 속도를 우리가 U라고 하면, 이때 이제 U 방향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러한 어떤 자기력 선속을 세교하는 방향의 어떤 속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벡터를 분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직각인 방향의 속도는 이제 이쪽 방향의 속도를 U라고 하면 이제 U 사인 시타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 가장 최대 자기력 선속이 통과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때의 자기력 선속 밀도가 이제 가장 최대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가 이제 즉 이제 시타가 180도가 되었을 때, 180도가 아니라 이제 90도가 되었을 때 이제 가장 자기력 선속은 이제 최소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계속 회전을 함에 의해서 이제 시타의 각도가 이제 가나다라 마바까지는 0에서 180도였다라고 하면, 이제 바부터는 이제 180에서 360도인 이제 즉 이제 3, 4분면 네, 각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사인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인 시타 같은 경우는 이제 0에서 180도는 플러스 값이고, 이제 180에서 360, 즉 이제 3, 4분면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유도 기전력의 방향도 이제 다음과 같이 막까지는 이제 플러스 값이었는데 이제 바로 가면서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제 힘의 방향이 이제 속도와 연관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교류의 부호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유도 기전력을 이제 V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도체가 하나가 이제 이러한 자기장 속에 움직이면 그냥 BLU인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사각형의 형상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는 도체가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2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러한 시타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다른 값을 가지게 되므로, 즉 이제 앞서 우리가 이 속도 U에 대해서 이제 직각인 방향만, 즉 이제 서로 이렇게 직각인 방향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사인 시타를 곱해주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이러한 코일의 유도 기전력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우리가 이제 사인 0도와 혹은 이제 180도에서 이제 유도 기전력은 최소값이 되게 되고, 이제 90도에서 최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의 전압을 우리가 최대 우리가 이제 V의 최대값인 이제 Vmax라고 하면, 이제 결국
이제 Vmax는 이제 EBLU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V는 이제 이 V의 최대값, 즉 이제 이 그래프에 있어서의 이제 가장 최대값 곱하기 이제 사인 시타로도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시타는 결국 우리가 어떤 각속도를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하면 이제 각속도 오메가는 이제 t분의 시타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Vm sin 오메가 t로도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교류의 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L은 이 그 자기장 속에 있는 코일의 이제 유효 길이가 되게 되겠고, 이제 그림상에서는 이제 이쪽 부분에 그 저기 이제 A, B 이 사이의 길이가 아니라 이제 이쪽 부분의 길이가 이제 그 L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그림에서처럼 이제 이러한 그 코일을 이제 다음과 같이 회전을 시켜서 이 시타가 이제 30도인 곳에서의 이제 코일의 발생 전압을, 즉 이제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일단 조건은 그 자기력 선속 밀도 B는 이제 1웨버 퍼 그 제곱 미터로 되어져 있고, 이제 길이 유효 길이는 0.5m, 그리고 이제 그 코일에 이제 회전하는 그 코일의 접선 속도 U는 이제 100m/s일 때 코일의 그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일단 뭐 공식에 그냥 값들을 모두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V는 EBLU sin 시타에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항상 이제 값을 대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위 환산만 이제 신경을 써서 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30도인 곳에서의 발생 전압 V는 이제 50V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